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김용남과 조국의 구도 속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된 분이 있는 당선됐던 분이 있는 거고 그분의 이름 같은 경우에 유이동 후보인데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강호 기자가 잘 아는 관계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을 잡음 없이 받았는데 운이 좋은 겁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둘 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왜냐하면 못했어요?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계로 오래 활동을 해오셨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 유승민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는 또 그 당시 정책위장 아, 한동훈 중요한 자리를 또 하셨고. 한동훈 네. 지도부에서 정책위장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색채나 주류가 가지고 있는 그 당권파와는 굉장히 좀 떨어져 음. 있는 입지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아무리 뭐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천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음. 지도부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 구인난이고 아닐까. 게다가 예. 예. 어떻게든 그래도 가망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이길까 말까한 상황이라는 좀 상징적인 인물 아니라고 아, 생각일까 제가 아니라고 문 기자님 생각합니다. 말씀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게 유이동을 잡음 없이 단수로 평택에 줬다. 유이동은 기본적으로 친유승민계다. 경기 하남갑은 비어 있다. 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파격적으로 지도부가 만약 유이동의 조력을 받아서 유승민을 메이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상상력도 잠깐 발휘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삼선 의원의 관록을 가진 분이고 이분의 정치적 업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이동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김영남 군하고 비슷한 연배죠. 1971년 6월 23일 평택에서 태어나셨고요. 고향이 이 평택 을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대, 20대, 21대 삼선 의원이시고 그렇군요. 네, 네. 또 이 대변인직도 새누리당에서 원내대변인직도 맡아주셨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원내수석 이때도 이제 그 카운터파트로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제3당이었으니까 음. 이게 국회의 그 교섭단체로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이 양당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율하고 때로는 어느 쪽 편을 들었다가 때로는 이쪽 편을 들었다가 하는 그런 무게추역 같은 그렇군요. 역할도 좀 네. 하셨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나 여도연구원장처럼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로 맡아서 하셨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쇄신을 항상 할 때 그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비주류였기 때문에 통합 측면에서 좀 이렇게 발탁을 해서 쓰는 네. 경우들이 많았는데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 그러니까요.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 차례 중용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책통으로서의 업무 역량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는 언제 했는지 좀 더 알아보니까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그 같이 의원실에서 근무하셨던 분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치 입문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하셨고 그래서 그 경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2000년 정도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 거의 굉장히 오래됐네. 네, 지금 네. 선수 삼선 의원치고는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시고 또 정치 경력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음. 사실은 이제 출입 기자들이 대할 때 조금은 좀 어려워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좀 핀잔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 그것도 몰라? 아, 짬밥이 좀 이렇게 있다 네, 네, 보니까 네, 처음 들어온 기자들이 말 그대로 생소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쿠사리를 네, 매기는 맞습니다. 그런 식의 행태가 좀 있는 분이구나. 네, 네, 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도 좀 많이 있으시고 경력들도 많이 있는 아니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대충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찍 입문하신 분들은 대체로 가계도를 살펴보면은 정치라는 분이 꼭 있는데 부친도 정치를 하셨다면서요? 네, 이 지역 원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실제로 경기도 의원도 하셨고 그 여기에서 평택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신 정치를 좀 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받아서 유동 의원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초선 때도 그 이제 인지도가 별로 없었을 텐데도 지역 음. 기반으로 한 그 지역 내에 어떤 스킨십을 토대로 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선거 그 판세를 볼 때도 지역 토착민들한테 소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이동이란 변수를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정치인맹 같은 경우에는 정책동 계열로 묶일 수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도 유승민계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친한 편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지금도 뭐 유이동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하다. 친하다고? 정말 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저는 이 친하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 이제 유이동 의원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치인을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정치인, 지역구 정치인 나눈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실 당에서 중용을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역구형 정치인입니다. 아, 지역구형 정치인이다. 네, 지역구를 굉장히 열심히 닦아놓고 그리고 전국구에서는 사실은 뭔가 손들고 나서지는 않고 다만 이제 중앙에서 너가 필요해라고 이제 불러들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유능하다든지 뭐 이 사람의 어떤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서 이 사람은 사실 대중의 선택을 못 받은 적은 있어도 선거에 나가서 당의 선택을 못 받은 적은 없어요. 아, 당내 계속. 그런 주도권을 잘 읽는구나. 예, 네. 뭐 유승민 계로 이제 바른정당도 이제 갔다 오고 거기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도 하고 정말 유승민 사람이라고 털이 박혔는데도 한 번도 당에서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유승민 계로 편입된 역사를 보면요. 사실 그래요. 이제 2015년에 유승민이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이동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부대표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엮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정책위의장은 원유철 의원입니다. 아, 원유철. 네, 원유철 의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유철 의원이 평택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해서 아마 원유철 의원이 유이동 의원하고 가까워서 아마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그렇지. 심판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친박 세력이 유승민을 찍어내게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원유철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저항을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찍어내져지고 원유철 의원이 여기서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요. 그래요? 네,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배신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뛰어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유이동 의원의 선택도 의외입니다. 거기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 대변인을 해요. 네, 원내 대변인은 맞습니다. 네. 이게 자기들이 모시던 유승민을 찍어낸 자리에서 원내대표, 원내 대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유이동 의원이 유승민과 친하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하는 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유승민 의원 하면은 사실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따뜻한 보수, 깨어있는 보수라는 노선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정치인이 유승민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노선과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이동 의원은 그냥 한마디입니다. 친하다. 아, 친분 관계로만 네, 사적으로 친분 정리한다. 관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야. 유승민 계라고 했을 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분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처세의 달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솔직히 말해 초선 의원이 원내부대표 하는 것도 처세의 달인이 아니면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인들 다 욕망이 대단한 분들이라 서로 달라 그러는데 누군가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이 굉장히 능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거듭 드는 거고 이번에 공천 배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김용남 하면 전 국민의 상당수가 압니다. 조국 말할 것도 없겠죠. 유이동, 느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인지도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지역구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약간 이분도 간단한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아까 우리 김용남 후보가 2014년에 손학규를 꺾으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똑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유이동 의원이에요. 누굴 잡았길래요? 그때는 평택에서 정장선 의원을 야, 잡았습니다. 정장선 센 사람이었는데. 삼선에 평택 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유이동이 갑자기 정치 신예로 나타났어요. 그때 42살인가 43살인가 그래요. 그 근데 김용남도 44살에 손학규를 잡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40살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물들을 이제 2명이나 잡아버리면
벌이면서 이제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철 네.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또 되게 희한한 인연인데 그때 원내대변인이 이제 유이동이고 또 다른 원내대변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용남. 두 사람은 아마 굉장히 서로를 잘 알 것으로 야. 보여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간파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히려 조국하고는 전화 안 하고 유이동하고는 간다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게 되는데